검찰이 저를 기소하게 되면 입장을 밝힐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문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 여파가 한동안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판을 읽는 기자, 성한용 정치팀 선임 기자 모시고 현재까지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게 된 이유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말에 사실 임명하지 않겠느냐 하다가 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막판에 이제 흐름의 변화가 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네. 마지막 순간까지 이 정치 쪽에 뭐 난다 긴다 하는 분들이 예상을 했는데 네. 거의 정확히 반반으로 갈리더라고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고민이 깊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조국 장관 사태라고 할까요? 태풍이라고 할까요? 지금 한 달째 8월 9일이죠. 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조국 교수를 지명한 게 8월 9일입니다. 오늘 9월 9일이니까 이제 한 달 동안. 딱 한 달이네요.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청문회 이후에도 예.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왔었죠.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예. 문 대통령도 이제 고민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고요. 한 가지 여기서 짚어야 될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정치인 출신 대통령이라면 임명 안 했을 겁니다. 예. 예, 민심을 따르는 거고요. 본인한테 불리하면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카드를 정리해버리는 선택을 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그 역대 정치인 출신들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검찰이 중간에 압수수색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기소 부인을 기소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이게 어떤 그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예. 법과 원칙에 관한 문제. 이게 과연 합법이냐?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법률가로서의 판단. 그렇죠. 이게 우선한 것 같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합법이냐 불법이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쪽으로 이제 판단이 좀 강제가 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예. 또 이제 이런 그 법과 원칙에 관한 문제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또 양보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검찰이 끼어들므로써 사실 그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 상황이라면은 여러 가지 뭐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좀 뭐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게 많이 제기되고 민심도 안 좋다 그러면 접을 수도 있었는데 예. 검찰이 끼어드는 바람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이제 선택 여지가 없어지는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관 임명장 수여를 하고 사실상의 대국민 담화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문 대통령이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법률가 출신의 대통령의 그런 사례가 좀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검찰의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의 할 일을 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관은 장관이고 검찰은 검찰 아니냐. 검찰은 수사기관이고 예. 장관은 물론 그 검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도 있지만 예. 그것보다 이제 법과 제도 개선을 하는 게 이제 장관의 역할 아니냐. 이제 원론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절반 정도 이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이런 게 있어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튼 정리되지 않은 부분으로 이제 남아 있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적 쟁점으로 예.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이 자기 가족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겠다. 보고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했고, 네, 검찰이 보고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가족 수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뭐 현 정권과 관련한 수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 관련해서 과연 조국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예.
아무런 수사 지시를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사실 위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 둘러싸고 이제 장관과 검찰의 어떤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긴장업 갈등은 오래 지속될 것 같다. 네. 예. 문 대통령 그 말씀 중에는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대목도 있었어요.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이라는 그런 정신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답답함을 토로를 했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장관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하는 이유는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의혹 제기를 해서 낙마를 자꾸 하더라. 예. 그러니까 아예 지명만 하고 언론의 검증을 거친 이후에 예.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당사자의 해명을 들어보고 예.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또 국민이 판단을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측면도 잘 봐야 됩니다. 사실은 장관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 삼권 분립에서 행정부 강요에 대해서 대통령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제인 미국에서는 장관을 영어로 secretary라고 하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비서. 비서에 가깝죠. 예. 그런데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에서는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내각제 요소가 좀 섞여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죠. 예. 그래서 장관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사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과 다른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대통령제의 어떤 취지가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내걸고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장관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도 좀 봐줄 대목이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좀 과거보다도 지나치다. 심지어 앞으로 이런 상황이면 이제 자녀 대학의 자기소개서까지 탈탈 털 텐데 누가 장관을 하려 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장관할 사람들은 그런 부분까지 자기 검증을 해야 되고요. 네. 자신 없으면 장관을 하라고 해도 본인이 수락을 하면 안 되겠죠. 예. 또 아직은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저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예. 어떤 미래 정치인들 또 현재 관료들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그런 자기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교훈을 이번에 얻었을 겁니다. 전 그래서 본인에게 더욱더 엄격해지는.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이번 조국 교수 사건을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볼 필요 없고요. 예. 우리 사회가 좀 더 한 단계 좀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이런 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의 삶에 더욱더 엄격해지는 교훈이 될 것이다. 예. 근데 이제 예상대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 후보자 임명이 정권 몰락의 시초가 될 거다. 그리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정권의 위기로 연결될 거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올 11월이 임기 발언점을 도는데 레임덕을 부를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네. 정권 차원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은 타당합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잘 좀 새겨 들어야 할 네. 지적이고요. 지금부터 대통령과 청와대 또 민주당이 어떻게 해 나가느냐. 예. 에 따라서 이제 달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조국 태풍은 초대형 태풍이긴 하지만 예. 사실 정권 차원의 어떤 호재, 악재 이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 예. 또 대외 관계, 안보 이런 것이 될 가능성이 좀 더 크죠. 예. 그래서 일자리, 또 양극화, 또 한일 관계, 예. 북미 대화, 이런 한반도 이런 의제에서 문재인 정부가 얼마든지 득점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그렇게 되면 레임덕이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실제 예. 이번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이제 부정 여론이 많이 높아졌지만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아직은 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정권의 기반 자체는 이제 아직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국회 상황이 좀 걱정이 되는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제
여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미 정기국회가 열려 있는 상태고 앞으로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이런 걸 앞두고 있는데 조국 장관 임명이 그런 국회 활동에도 좀 영향을 끼칠 걸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향을 주겠죠. 오늘 의원총회를 오후에 했는데요. 예. 굉장히 답답할 정도로 뭐 결론을 잘 못 냈습니다. 네. 결국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하고 그다음에 광화문에 나가서 피켓팅을 하고 전단지를 돌리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퇴근 시간에 이제 시민들한테 호소하겠다는 거죠.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전단지 돌리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대국민 선전 활동을 하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의원직 뭐 총사퇴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건 의원들이 반대하고요. 현실성 없죠. 예, 장애 집회를 강화하자. 예.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에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쉽지가 않고요. 예. 실제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이런 비유를 해서 좀 뭐합니다만 이 배로 비유를 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동력선, 예. 자동차로 치면 뭐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 이게 아니고요. 어떤 손님 실수나 이제 반사 이익으로 이제 움직이는 어떤 돛단배라고 할까요? 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좀 스스로 무너져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예. 국민들한테 이렇게 호소하고 선동하는 예. 이런 정도 소극적인 대응밖에 지금 할 게 현실적으로는 없을 겁니다. 국회 전면적인 보이콧까지 가기는 힘들 것이다. 네, 그걸 하지 않기로 예. 했습니다. 국회에서 투쟁하겠다 이런 예. 얘기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기 때문에 뭐 국회 보이콧까지 당장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해임 결의안이나 해임 건의안, 예, 해임 건의안 또 국회 국정조사 또 특검법안 예. 제출 이런 것들 다 하겠죠. 그렇지만 그건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하면 예. 실현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 예. 공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나 한동안 그 정치권이 요동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지 않았습니까? 조국 장관 임명이 그런 정계 개편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좀 더 봐야 됩니다. 이제 주말 또 다음 주 정도에 나오는 정당 지지도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아직은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올라가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이게 이렇게 돼서 민심이 악화되고 현 정권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오르기 시작하면 예. 이른바 보수통합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 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는데 뭐 통합을 굳이 복잡하게 통합을 해서 그렇죠. 지분을 나눌 이유가 예,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조국 장관 사태가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어떤 혁신을 예. 좀 가로막는 측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정계 개편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사정은 어떤가요? 그 사실 뭐 전면적으로 목소리가 터져 나오지는 않았지만 간헐적으로 심지어 인사청문회 내에서도 사실상 조국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펴는 의원도 있지 않았습니까?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많았죠. 한 반반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반반씩이나 되나요? 예, 그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했지만 예. 별도로 이제 물어보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꽤 많이 있었는데 예. 이제 그건 임명하기 전 상황이고요. 이제 조국 장관이 임명됐기 때문에 그걸 예. 어떤 현실로 이제 놓고 이제 민심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예.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오후 4시에 고위 전략회의라는 걸 했습니다. 예. 두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일단 검찰 개혁을 위해서 당정 협의를 강화하겠다 예. 이런 방침을 내놨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의 어떤 정치 행위,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구체적인 조처를 취해 나가겠다 이런 두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마땅 또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도 예. 대통령령인 이제 시행령 이런 부분을 당정 협의를 통해서 예. 손질을 할 수 있죠. 검찰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지.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되기 전이라도 법무부 장관 또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개혁을 좀 해 나갈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법 통과가 요원함으로 시행령을 먼저
다듬는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래도 민주당은 좀 상당히 좀 약간 곤혹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쨌든 부정적인 여론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 밥상에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올라가지 않도록 아마 연일 대책회의를 지금부터 해 나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검찰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검찰은 막판까지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게 좀 눈에 보이는데 오늘치 칼럼으로 검찰의 그동안의 신공, 정권 타고넘기 신공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장관 임명 직후에는 경찰의 그 패스트트랙 수사를 우리한테 몽땅 넘겨라 이러기도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 개인적으로 좀 뭐 미안하게 됐는데요. 예. 제가 검찰주의자라는 평가가 있다 예. 이런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이게 검찰 안에서는 다 하던 얘기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지지 않은 얘기죠. 이분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예. 이제 검찰주의자다 예. 이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제 위험한 측면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눈이 달리지 않은 칼이 가장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다칠지 모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이분은 검사가 아니고요. 검찰총장입니다. 일반 검사는 어떤 형사소송법 차원에서 또 범죄가 있으면 예. 척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검찰총장 정도 되면 헌법 차원에서 과연 검찰권 행사가 삼권 분립 원칙에 맞는 것인지 또 어떤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예. 이런 이제 고민의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은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좀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일개 검사같이 치고 나간다. 그렇죠. 뭐 그런 예. 얘기입니다. 검찰권 행사에는 이제 금도가 좀 필요하고요. 예. 그런 금도가 없어지면 잘못하면 검찰 국가, 검찰 공화국이 될 위험이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검찰 공화국 비슷한 겁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검찰이 갖겠다? 이제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그 조국 장관 부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요. 예. 이 부분도 이제 제가 법학 교수들한테 따로 좀 취재를 했는데요. 검사의 객관 의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 검사가 범죄자를 뭐 때려잡는 게 다가 아니고요. 피의자 또는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가 나오면 그걸 수집해서 법원에다 제출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검찰의 인권 보호 기능이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검사의 객관 의무인데요. 이 부분 이번 검찰에서 이 부분을 좀 의도적으로 방치한 거죠. 지금 조국 장관 부인한테 유리한 진술이나 증거는 아예 수집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법정에서도 이제 두고두고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 얘기하지만 사실 사문서 위조는 만약 위조를 했다면 그 공소시효 문제가 되겠지만 그 위조됐다고 치더라도 그 문서가 행사된 거는 2년 뒤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시효에 굳이 얽매여서 막 급하게 할 일은 아니었다는 법조계의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든 간에 네. 마지막 날 청문회 한밤중에 그렇게 공소시효를 명분으로 해서 기소한 거는 예. 뭐 정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도했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제 조국 장관 앞에 놓인 난제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가족 수사를 하는 검찰을 지휘해야 되고 그 검찰을 개혁을 해야 되는 과제가 놓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사실 중간에 좀 답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이제 대통령 말씀대로 검찰은 수사를 하면 되고 장관은 법과 제도를 개혁하면 된다. 예. 그런데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현행 법령 체계 안에서도 시행령을 조정을 해서 검찰의 어떤 특수부를 줄인다든가 예. 검찰의 이제 직접 수사 부분을 좀 범위를 축소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시도가 가능한데요. 예. 그럴 경우에 아마 검찰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조국 장관의 가족들 수사에 머물고 있지만 검찰의 칼날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이건 알 수가 없고요. 조국 장관을 피의선상에 올릴 수 있다. 비수를 겨눌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과 검찰총장의 어떤 일촉즉발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이런 전무후무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걸로. 검찰이 엄청나게 수사는 벌이고 있지만 막상 수사 뒤에 나온 게 별로 없거나 곁다리 수사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죠. 근데 예. 아직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또 그 사모펀드 관계자들에 대해서 영장 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수사를 해 나가면서 이 수사가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될지 그런 부분은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